교과서 227쪽에 있는 유리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리함수란 무엇일까? 유리함수는 유리식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유리식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네, 유리식은 뭐 B분의 A로 이렇게 나타내지는 식이었는데 이 B가 이제 0이 아니어야 했죠. 그래서 유리식 안에는 누가 쏙 들어있었어요? 네, 다항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배웠었어요. 그러면 유리함수란 무엇일까? 유리함수는 함수 fx에서 이 fx라고 하는 부분이 x에 대한 유리식이면 돼요. 예, 그래서 분수꼴의 형태가 되겠죠? 특히나 이제 아까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다항식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다항함수 역시도 유리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 안에요. 이렇게 다항함수 가족이 같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y는 x-2, 그 다음에 y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 그 다음에 y는 2x 더하기 1, 분의 x-1인데요. 이 모두 다 유리함수인데 그 중에 특히나 요 아이는 모이기도 하다. 네, 특별히 다항함수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모두가 다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 안에 이렇게 다항함수가 들어있다라는 거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함수에서 이제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분수를 약속할 때 분모가 0이 아닌 수로 약속을 하듯이 유리함수에서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요.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실수 전체 집합을 우리는 정의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기 문제가 있는데요. 함수 y는 x-1의 정의역은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분모를 살펴보시면 분모에 누가 들어가면 네, x가 1이 들어가면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 x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1이 들어가면 0이 되기 때문에 x는 1이 아닌 실수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2x 더하기 1분의 x-4의 정의역은 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분모를 살펴보시게 되면 분모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게 되면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정의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닌 실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첫 번째 문제가 여러분에게 정의역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문제 한번 1분 정도 해서 한번 계속 어떻게 대답을 한번 잘 하셨나요? 이제 보겠습니다. 네. 분모를 보세요. 분모를 보시고요. 우리가 대답을 하시면 돼요. 분모가 뭐가 되지 않는? 0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정의역은 땡땡 하시고 x들의 모임이에요. x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순간 0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인 실수, 마이너스 3이 아닌 실수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도 이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분모를 살펴보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게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2예요. 그쵸? 그래서 x는 2인 실수라고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분모를 보시고요. 분모가 0이 아닌 것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유리함수의 정의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드디어 우리가 유리함수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일단 제가 여기 보시면
요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왔는데, 이거를 먼저 보기 전에 함수를 좀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이 아이는요, 어떤 아이냐면,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얘가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근데 y는 x분의 1 그래프를 제가 이제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좀 관찰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정의역은 지금 일단 보시면 y는 x분의 1 그래프의 정의역을 살펴봤더니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걸 제외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y는 정의역이, 정의역이, x바 x는 뭐? 0인 실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과연 치역이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살펴를 보려고 하는데, x값이 점점 커지는 걸 좀 보겠습니다. x값이 점점 커지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함수로 돌아가겠습니다. 요 아이 x값이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x가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해서 점점점 커지는데 커질 때 지금 여기 보이세요? 요 아이가 지금 누구냐면 바로바로 요 아이가 x축이거든요. x축과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원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X축에 점점 다가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X축엔 전혀 닿질 않고 있죠.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닿진 않고 있어요. 그쵸? 이게 보이세요? X가 점점 커질 때 말이죠. 이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확대하시면 좀 떨어져 있는 거 보이고요.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붙어 있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확대해 보시면 이게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x값이 한없이 커지면 점점 x축에 들러붙는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그 값이 되진 않지만 가까이 보면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떨어져 있다. 요런 아이를 좀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저는 x가 0보다 x가 점점 커질 때 상황을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 이번에 보겠습니다. x값이 점점점 마이너스 절대값이 이제 커지는 상황인데 지금 마이너스 부호인 쪽을 볼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보면은 뭔가 x축에 들러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x값이 점점 작아질 때 보시면. 그렇지만 확대해보면 어때요? 확대해보면 x축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x축에 가까워지는데 x축에 들러붙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전혀 들러붙을 수는 없고 가까워지는데 점점 가까워지는데 엄청 가까워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 딱 보게 되면 마치 어떻게 되는?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확대해보면 붙어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뭘 얘기했었냐면 정의역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정의역은 0이 아닌 모든 실수였고 그렇다면 여기서 관찰한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치역. 그래서 정의역을 다시 한번 쓰고 치역도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아이는 y는 x분의 1 그래프를 그린 거였고 아까 이제 정의역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x바 x는 0인 실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선생님 절대값 x가 커진다. 그러니까 양수로 치면은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거고 음수로 치면 점점 작아지는데 선생님 x축에 가까워지지만 그 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x축이 제외된 모든 값이 치역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역의 값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y바 y는 0이 아닌 실수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얘를 보니까 아까 우리가 관찰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 관찰했거든요. x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x축에 가까워지는 걸 관찰했어요. 한없이 가까워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x가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이 i가 x축에 점점 한없이 다가간다는 거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요 두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절대값이 점점 커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절대값이 누구의? x의 절대값이 커지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x축에 한없이 다가가요. 네, 다가간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도 보시게 되면요. 이쪽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예, 여기다가 먼저 쓰고 살펴볼게요. 예, 메모하는 게 사라질 것 같아서. 여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x의 절대값이 작아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x값이 절대값이 작아지는 부분을 보시면, 얘는 오히려 어디에? x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얘는 오히려 어디에? 그래프가 y축에 한없이 다가가요. 그걸 우리는 관찰할 거예요. 이거 정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정의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 아이 있죠. 이 아이. x의 절대값이 커지면 x축에 한없이 다가가고 x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y축에 한없이 다가간다라고 했을 때 이 i를 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i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i인데요. 이 i의 이름이 바로 점근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근선의 정확한 정의를 얘기를 하자면 네, 곡선 위의 점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을 얘기해요. 질 때, 예, 우리는 이 직선을 바로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는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그 다음에 치역을 알아보고 치역을 알아보는 와중에 우리가 점근선이라는 i를 갖는 유리함수의 굉장히 독특한 성질을 알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해봤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글씨가 좀 그렇지만 일단 정리를 하고 제가 또 바로 정리된 걸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어떤 특징이 있나? 누가? y는 x분의 1이. y는 x분의 1이 어떤 특징이 있나 하고 봤더니 얘가요. 지금 여기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 점 있잖아요. 이 점을 원점에다가 대칭 이동시키면 이 점이 된다는 거 되세요? 그쵸? 그 다음에요. 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이 점이 된다는 거 되세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점을요. 원점에 대칭 이동시키면 이 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첫 번째 성질인데 대칭에 관한 성질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원점 대칭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 원점을 하면 0,0이잖아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얼마나 강력한 아이냐면 제가요 여기다가 y는 x라고 하는 그 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는 x.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근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포개지는 거 보이세요? 포개져요. 포개진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식으로 좀 확인을 하면 되겠죠? 보라 색깔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쓰고요. 제가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y 자리에 x를 x 자리에 y를 넣고 식을 정리하잖아요. 다시 정리해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y는 x에 대해 대칭인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떤 색으로 쓸까요? 파란색? 네.
그래프를 좀 내리면 이번에는요, 제가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직선을 그릴 거예요. 마음은 직선인데 선이 고불고불하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아이, 붉은 색깔 아이가 이 파란 색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딱 접으면 네, 접혀집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는 이렇게 대칭에 대한 성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먼저 원점 대칭에 대한 성질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점 대칭을.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아이가 y는 x에 대해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인데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이 되게 중요한 성질인데요, 여러분. 이 교점이 바로 누구였어요? 네, 원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인데 요 y는 원점이라고 했을 때 원점 대칭이라고 했는데 이 원점은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이었다라는 사실도 좀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평행이동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제가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칭에 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지오지브라 그래프를 볼 건데 이제 뭘 살펴볼 거냐? y는 x분의 1만 살펴보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준비를 했냐면 y는 일단은 x분의 k라는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지금 k 값을 좀 변화시켜 볼 건데 k가 양수에서의 변화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다 슬라이더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슬라이더가 지금 현재 k가 지금 1.8인 상황인데 제가 이걸 왔다 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 K값이 변함에 따라서 지금 핑크 색깔이 Y는 X분의 K 그래프거든요. 지금은 K가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 K가 1보다 점점 커지게 되면 어때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지금 1부터 5까지 변화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가 1, 4분면과 3, 4분면에만 그려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x분의 k 그래프, k가 양수일 때 아까 s분의 1이 갖고 있던 모든 성질이 이 i에게도 네, 정확히 성립합니다. 그럼 잠깐 멈추고 선생님 그러면 x분의 k가 양수일 땐 확인을 해봤는데 과연 음수일 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제가 여기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프를 갖고 왔어요.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까는 그림이 1, 4분면이랑 3, 4분면에 그려졌는데 이번엔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려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뭐 자세히 쓰진 않았지만 치역이랑 정의역이 같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아까 x분의 1에 갖고 있던 성질이 얘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확인을 좀 해볼까요? 제가 이번엔 A라고 하는 슬라이더를 만들었는데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변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그래프 그려왔습니다. 얘는 Y는 X분의 A 그래프인데 A가 음수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유의하시면서 보세요. 변화되는 거 보세요. 지금 얘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마이너스 2 향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향해 마이너스 5가 됐어요. 어때요? 예, 그 K 값이 얘는 지금 마이너스 5로 갈수록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5가 될수록 점점 원점에서 벌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K가 같은 방향으로 커지고 있어요. 절대값 A와 절대값 K가 커지면 원점에서 멀어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Y는 X분의 K 그래프에서 절대값 K가 숫자가 점점 커지게 되면 그래프가 원점에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 여러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정리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예쁘게 다시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멈추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내용을 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같이 한번 볼게요.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라고 해서 지금 우리 확인한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 요 k의 값이 중요한데요. k가 양수냐, k가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에 그려지는 사분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k가 0보다 크게 되면 1사분면이랑 3사분면에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k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 정의역은 말씀드렸다시피 x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y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였는데 아까 우리가 뭐가 나왔었냐면 치역을 관찰하는 중에 점근선이라고 하는 아이를 우리가 정의를 했죠. 그러면 얘는 절대값 x가 점점 커지면 x축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점점 작아지게 되면 y축에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점근선을 갖는데 그게 바로 y축과 x축을 점근선으로 갖습니다. 점근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대칭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대칭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요게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했는데 이 원점이 사실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의 교점인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x축과 y축이 아까 점근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사실은 요 대칭인 요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이기도 합니다. 아까 설명은 이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고 외워두실 때는 여기 보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 대칭인 걸로 알아두시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y는 x분의 1 그래프를만 갖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y는 x분의 k가 모두 다 만족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아까 y는 x에 대해 대칭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아이가 y는 x에 대해 대칭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y는 x분의 k의 역함수는요. 자기가 y는 x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된다는 굉장히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k 값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가 원점에서 멀어지는 거 우리 눈으로 확인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리함수에 대해서 성질을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부분도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대칭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점근선까지. 그래서 여기 내용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한 1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뭐예요? 네, 유리함수의 기본꼴인데요. 네, y는 x분의 k라고 했을 때 k가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러면 그래프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네,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k가 만약 0보다 작다
그러면 네,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약간 여기 이제 K값에 따라서 절대값 K값에 따라서 그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대략적인 개형만 오늘은 그리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K가 0보다 크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아마 이렇게 그리셨으면 아주 딩동댕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2사분면과 4사분면을 그렸으면 딩동댕. 그런데 이렇게 붙게 그리시면 안 돼요. 다가가게 그리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네, x분의 3분의 1인 거죠. 그쵸? 3분의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프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예, 이렇게 그리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정리 좀 해보자. x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수니까 이렇게 그리셨으면 아주 오늘은 성공적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관찰한 y는 x분의 1이 갖고 있는 성질이 y는 x분의 k에도 이제 성립하는데 요 성질 있잖아요. 이 성질이 사실은 오늘 교과서에 있는 문제로는 네, 확인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뒤에 이제 중단원 문제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고 정리해서 그때 다시 문제 풀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